미국-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며칠 사이에도 지금 코스피가 10% 넘게 막 떨어졌다가 또 오늘은 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주가가 널을 뛰고 있어요. 저랑 제 주변 사람들 다 며칠 내내 멘붕 상태예요. 한 십몇 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큰 폭으로 널뛰는 걸 처음 봐갖고 참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많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다. 이 영업일 동안에 총 한 20% 빠졌으니까 지수로는 엄청나게 빠졌죠. 오늘은 9% 넘게 다시 반등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에서 잠깐 반등을 한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S&P 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경우에는 S&P 500은 그냥 보합 상태이고요. 나스닥100은 뭐 요즘에 기술주들 많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올해 들어서 한 1%밖에 빠지질 않았어요. 사실상 그냥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란 전쟁이잖아요. 남의 나라 네. 전쟁인데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이렇게 그네 타듯이 너를 치고 음, 음, 요동치고 오히려 미국 주식은 잘 안 떨어지고 심지어 음. 오늘 좀 올랐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위험한 주식이다 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특히 우리나라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은 한국 주식을 파는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시장이 불확실했을 때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 베이스의 한국 주식은 팔고 상대적으로 달러 베이스의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도 저평가이다 라고 하는 주식들 위주로 수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인 것이죠.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되풀이되는 역사예요. 사실 코스피 시장은 수급이라는 변수가 하나 제거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마음 편한 투자에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방산 ETF 사야 되나 막 하고 있었는데 강산주가 지금 왜 오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전쟁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잖아요. 단기간에 수급이 올리고 있죠. 근데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에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게 막 나와요? 하면은 주가는 또 그런 주식들은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그리고 이것이 잘못돼 갖고 예상 밖의 결과가 일어났을 때 큰 손실이 난다. 그러한 것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이익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손실이 날 경우에 큰 손실이 나면은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강산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이 단기간에 확 떨어지면 어떡해요? 미국 지수 자체가 떨어지면 광금리 주식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종목들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졌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나는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한번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실적 발표까지 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을 하면서 수급이 어떻고 확인을 하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고, 그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주식에 내 생각과 시간이 너무 치우쳐져 버리잖아요. 대신에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들을 보유한다면은 현재의 시간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전제 하에서 주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주식을 찾는 방법은 우리 저번에 촬영한 오늘 영상에 나갈 후반부 설명을 드렸으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일단 제가 투자를 하는 대상이 ETF도 있고 개별 주식도 있어요. ETF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 자산을 안정감 있게 우상향시키는 그 상태에서 내가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여서 일부 자금으로 큰 수익을 추구를 하는 것, 이것이 개인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큰 장점이 있어요. ETF 포트폴리오로 내 성향, 그리고 투자 목표, 그리고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기대 수익률 10에서 15% 달성할 수 있겠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새로운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때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주가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만큼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겠죠.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낼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더라도 내가 일단 ETF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내 전체 자산은 크게 변동을 하지가 않거든요. 일부 자금으로 개별주에 투자를 한 상태이니까 견딜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해요? 저평가인지 알로라서 떨어진 건지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필터링 조건들이 있어요. 어떠한 주식을 보든지 간에 그 필터링 조건들에 충족을 하는지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요. stockanalysis.com이라는 사이트를 저는 많이 이용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에 재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여기에 매출 성장률입니다. 이 회사가 매출을 얼마나 잘 일으키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7%에서 16% 매출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안정감 있는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꾸준히 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을 하기 위해서 비율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PER 값을 확인을 하거든요. 2021년부터 최근까지의 PER 값을 보면 2021년도에 33, 그리고 2022년도에 미국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26까지 떨어졌던 것이 다시 2023년, 4년, 5년 주가가 오르면서 34, 36 이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어때요? 또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다시 25까지 떨어진 거예요. 주가가 올라왔던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 PER 값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것 대비 주가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한 5년치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최근 5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것 대비 주가 수준이 낮은 상태이구나. 왜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까? AI 투자에 대해서 실제로 돈을 잘 벌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PER 값이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을 해볼게요. 주가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더 떨어져요. 점점 주가는 어때요? 저평가의 구간으로 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면은 나는 이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께서 2022년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뭐라도 살 걸 생각하잖아요.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만큼 주가가 떨어진 상태이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21%에서 지금 최근에 9%, 11%, 12%대의 매출 성장, 이러한 경향이 단기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지속된 그런 경향이다 볼 수가 있고, 그 PER 값을 볼게요. PER 값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50이 넘었고 2022년도에는 적자였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2023년도에 51, 2024년도에 38, 2025년도에 31, 최근 기준으로는 28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 5년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만 알아도 이상한 주식 살 일은 없는데요? 그렇죠. 이 PER 값이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 이 PER 값은 순이익이 있어야지만이 나오거든요. 순이익이 없고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상태가 많습니다. 미국의 500개의 기업의 평균 PER 값이 22 수준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급등주들은 300, 400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주가가 지금 오른 것만을 보고서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적어도 S&P 500 평균보다도 20배, 30배가 주가가 더 비싼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매수를 쉽게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일단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5개가 더 있어요. 7개를 한번 쭉 보는데 5분, 6분 밖에 걸리질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익숙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는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상태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원래. 똑같은 사이트에서 삼성전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 매출 성장률
추이부터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2021년도에 18.07% 성장을 했고 2022년도에 8.09% 그리고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14.32% 역성장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 2025년 각각 16.2%, 10.8% 상승을 했어요. 앞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모양새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시기마다 덜 성장을 하는 시기는 있었지만 대체로 17% 가까운 성장을 이루면서 중간에 한 6% 성장이 둔화가 되었던 그런 시점이 있던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잘 성장하는 시기가 있지만 중간에 한 번씩 역성장을 하기도 하죠.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역성장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요. 이렇게 사이클에 있는 종목과 덜 있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덜 있죠. 삼성전자는 더 있죠. 투자 타이밍이 더 중요한 종목은 삼성전자.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안정감 있는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투자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PER 값은 제가 국장에서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comp.fnguide.com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요. 2021년도에 13.5, 2022년도에 6.86, 2023년도에 36.84, 2024년도에 10.75, 2025년도에 18.27. 조심해야 될 것은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PER 값도 반대로 돼요.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해석 자체도 반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2023년도에 오히려 역성장을 했죠. 근데 주가 상태로만 보면 어때요? 그때가 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되게 비싸진 상태이죠. 이렇게 사이클이 꼬꾸라지는 그 시점에서 앞으로 사업을 잘해서 올라갈 수는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투자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시기마다 주가 성과의 차이도 크고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주린이 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맞출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계속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안정감 있는 사업을 하는 그 기업 중에서 주가가 저평가가 되었을 때가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그 기준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필터링이 될 거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이 나는 것을 경험을 한다? 주식이 쉽게 느껴졌어요. 전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광금님은 계속 잘 오르는 시장만 또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 하셨잖아요. 내가 국내 주식에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못 냈던 기간이 많았는데요. 저의 투자는 물타기로 일관이 되어 있었어요. 왜? 오르지 못하는 기간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한 2009년, 10년부터 미국 주식을 시작하기 직전인 2016년까지 거의 7년 가까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투자만 했던 그런 기간이 길었죠. 수익률이 0.3%? 이 정도였어요. 7년간 했는데 0.3%? 네. 와, 다행이다. 원금은 지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면은 시장의 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투자의 대가분들처럼. 투자의 대가분들은 주식으로 이룬 그 자산이 우리나라처럼 뭐 수백억이 아니라 수조 원대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미국 주식으로 그때 넘어갔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과거에 투자를 했을 때는 운에 치우친 투자를 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2배가 3배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인지 실력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분명 실력은 있어. 다만 떨어졌던 그 시점을 피하지 못했을 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것은 실력이에요. 미국장으로 넘어오면서 정말 중요한 원칙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 시장은 훨씬 그런 원칙이 잘 적용이 되는 시장이구나. 딱 기준을 갖고서 내 기준 안에 들어왔네? 하는 종목을 발굴하고 매수를 해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일상을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주가도 올라있네 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이지 매일매일 마음 졸이면서 밤마다 종목 토론 게시판 들어가고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를 매일매일 보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거 너무 삶이 아깝다. 요건 제가 많이 그래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모아가기만 하세요? 개별 주식들 팔진 않으세요? 개별 주식들 팔 때도 있죠. 파는 이유가 정확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해요.
네. 왜 이사 가요?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이 더 좋으니까. 이러한 것처럼 내가 이 주식을 팔고선 다른 주식을 사려고 하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A라는 주식이 PER 값을 봤더니 많이 올라와 있는 상단에 있는 수준이에요. 이 주식을 팔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기준을 갖고. 그런데 지금 상태가 A라는 주식은 비싸 있는 상태인데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주식을 하나씩 열로 넘겨볼까? 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B라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어떠한 주식 강의가 열린다? 라고 했을 때 가장 핫한 대상이 뭐겠어요? 국내 주식이잖아요. 삼성전자로 뭐 돈 버는 뭐 이렇게 하면은 가장 핫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미국 주식 시장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3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이 수업을 그대로 계속해서 시기마다의 리뉴얼을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3년이나 된 거예요? 맨 처음 1기부터 해갖고 기수제로 쌓이고 있으면서 투자 성과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시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투자를 알려주자는 것이고요. 한두 달 만에 유행에 맞춰서 뚝딱뚝딱 만들어낸 수업이 아니라 수만 명에 가까운 분들께서 수업을 듣고선 적용을 하고 있는 수업,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수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광금리한테 배운 분들 그 후기를 보면은 항상 지금 상황에서 적용하기 쉽게 알려준다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후기 중에 제일 기뻤던 거 한번 말해볼까요?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네.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10에서 20% 가까이 주가가 떨어지셨다. 수업을 듣기 전이었다면 언제 팔아야 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배운 대로 했고 그 기준을 다 충족을 하니 그냥 갖고 있자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주가가 3에서 40% 정도 올라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업의 목표가 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표예요. 종목 찍어주면은 만약에 그 종목만 보고선 투자를 하잖아요. 그 다음이 또 불안해요. 이걸 언제 팔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알려드리죠. 내 개별 주식을 살 때 나는 이 7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5분 안에 사야 할 종목인지 아닐 종목인지 구분을 하겠어. 이 기준들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제 경험을 레버리지 삼아서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 투자에 있어서도 ETF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내 투자 금액의 10%에서 뭐 한 17% 가까이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투자 성향마다 좀 더 안정지향적인 분들이 계시고 조금 더 나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나눠드리거든요. 뭐 안정 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아마 작년 기준으로 한 10% 정도 났을 거예요. 네. 나는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10% 수익률이면 꽤 높고 4월 달에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때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런 것이 장점이죠.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쌓아 나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성과는 커지겠죠. 제가 수업을 광금님한테 배운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솔직히 안 들어요. 아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다 보니 MTS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허들이 생기지 않아야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을 처음부터 우리 뭐 1,000만 원 투자합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뭐 10만 원, 20만 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10만 원씩 투자를 해보니까 광화문 금융로가 이야기를 한 대로 성과가 차츰차츰 나네를 경험을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산의 복리 효과뿐만 아니라 내 경험치도 복리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배우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광금님한테 막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주식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강의 수업 내용을 최대한 소화시켜드리는 게 제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또 실시간 라이브 코칭이 있거든요. 거기에 Q&A를 통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처음 시작한 의지가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기간이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경험을 레버리지 해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제 수업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커리큘럼 그리고 다른 분들의 후기까지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